지난번에 산과 염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자, 뭐 얘기 안 했냐면은 지시약하고 pH 얘기 안 했거든. 자, 지시약은 사실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pH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줘요. 자, pH가 우리말로 하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H가 수소야, 수소.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수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가지고 나타내주는 거야. 자, 0부터 14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pH가 7이면 뭐라고 한다?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어차피 pH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오니까 이게 사실 로그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그냥 참고하라고 쓰자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게 안 나오느냐? 여기서 농도는 몰 농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나오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예를만 하나 들어서 얘기하자면 수용액 속에 만약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들어있어. 그럼 여기서 지수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랑 만나서 pH가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6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얘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pH 값은 더 작게 나타나는 거고, pH가 얘는 7이 나올 거고 얘는 6이 나올 거잖아. 봐봐. pH가 1 차이가 날 때 실제 농도는 몇 배 차이다? 10배 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니? 그러면 또 pH 1, 10배니까는 pH가 2면 20배 이러면 또 큰일 나. pH가 2만큼 차이 나면 제곱이니까 뭐야? 10에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pH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고 점점 강한 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pH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을 띠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자,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면 중성이잖아. pH가 7이니까 수소이온이 10에 많이. 그럼 뭐야? 수소이온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수소이온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산성이 아니죠? 대신에 수산화이온도 들어있어. 그만큼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중성에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같은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도 없는 셈이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셈이 되니까 그냥 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물 아니에요? 그럼 물이지, 물. 근데 그게 또 아주 극히 적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적은 양이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그제? 속된 말로 존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보기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안 들어있냐? 그건 아니라 이거지. 들어있긴 하다. 근데 이제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만큼 OH-도 들어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화학 가면은 뭐 물의 자동이온화 그래서 배우니까 극히 적은 양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수소 들어있는 것만큼 수산화이온도 들어있는 셈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 그러면 그때 이제 pH라는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다만, 결국 이제 이걸 우리가 지시약을 이용해서 그 지시약의 색깔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니네가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되잖아. 대표적으로 BTB용액. 자, 산성용액에서는 노란색, 중성은 초록, 녹색, 염기성은 청색, 푸른색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라는. 자, 빨로노도 해도 되고 뭐 붉은색으로 해도 되고요.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주도 되고 노도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색깔대로. 상관없다고 했어. 그지? 뭐 주황으로 하든지 노랑으로 하든지, 그지? 그 주황과 노랑은 애매하지, 색깔 실제로는, 그지? 그래서 이제 상관없다고 하는 거니까 분노노 또는 빨로노 이렇게 외우시면. 그러면은 BTB용액과 달리 얘는 어때? 그러니까 BTB는 산성, 중성, 염기성마다 색깔이 다 다르니까 다 구별할 수 있지만 메틸오렌지는 산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중성하고 염기성은 색깔이 똑같으니까 중성, 염기성 구별 못하겠지. 그래서 얘는 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게 있지.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놈은 무무빨이지. 무무빨.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다? 산성과 중성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염기성이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염기성 여부만.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리트머스 나오지, 리트머스. 자, 이건 뭐 설명이고 자시구가 없는 거 그냥 암기만 하면 되니까. 자, 리트머스. 근데 화학 공부하는데 지시하게 색깔을 모른다?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는 건데. 그래서 산성, 나중에 지시학 색깔 잘못 봐서 틀렸어. 이딴 소리만 삭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삭 죽여버린다. 자,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고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응? 그 다음에 비읍과 지읍. 응? 아, 그저 리트머스 확인할 때 산성이 산성은 H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H니까 비읍 형태에서 붉은색으로. 요 말이야.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또 그렇게 그냥 외워. 너무 헷갈려. 이제 니네 나이면은 싹 보고 싹 한번 외워줘야 돼.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땐 그랬어. 그냥 한번 쓱 보면 쓱 외워지는 거였어. 그지? 천재였어. 그지? 니네 천재의 역변을 지금 몸에서 느끼고 있는 거지. 아, 술과 담배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지금 내가 몸소 보여주는 거지. 물론 내가 요즘에 술은 안 먹지만, 뭐 먹을 시간도 없고, 굳이 먹고 싶지도.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 평생에 먹을 술을 대학교 한 4년 동안 압축해서 먹었지. 하루에 평균 3병, 4병을 주 8일을 먹었으니까. 8일이요? 주 8일이 주에 내일 만취 상태. 그렇지. 매일 만취 상태야. 일주일에 7일? 아, 술이 너무 취해서 술 좀 깨야지 하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위가 마비되면서 술이 깬 것처럼 느껴지지. 그리고 이제 낮에 활동하다 저녁 되면 또 먹고, 아침 되면 또 먹고, 점심 되면 또, 그지?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을 먹지는 않지만 저녁 때 밤새도록 먹는 거지,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점심에 이제 술 좀 깨야지 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한 잔 또 먹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은 자야지, 그지? 근데 잠깐 자고 이러면 술이 안 깨지, 그지? 그러니까 또 술이 깨고 또 술을 먹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을 먹었기 때문에, 그지? 원래는 내가 피부가 되게 백옥이었다고. 근데 이거 썩은 거야.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지?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나를 보면서, 아, 술과 담배라는 것은 저렇게 사람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과학 선생으로서 몸소 지금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러려고 내가 담배 피는 거야. 니네한테 지금, 아, 담배 피면 이런 악영향이 있구나 보여주려고. 알겠어? 대학교 때 인기 많으셨어요? 그렇죠. 몇 년을 걸쳐서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자발적 아싸였지. 인기라는 게 여학생한테 인기는 별로 없었고,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나는 얘를 모르지만 얘는 나를 안다. 뭐 그 정도는 됐었지. 그지? 나보다 더 유명한 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지? 뭐 나는 그냥 짜져 있는 거지, 그지? 찌질이 정도였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지시학 색깔 이렇게 외우시고요. 딴 데로 세면 안 돼. 지금 시간이 없어. 그지?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나를 다른 말을 하게 하려고 유도하지 마.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반응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화반응. 자, 그래서 중화반응은 우리가 앞서 배운 산하고 염기를 각각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얘네를 섞은 거야. 섞은 거. 자, 그래서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물이 만들어지는 게 중화반응입니다. 물이 만들어지더라. 물론 물만 만들어지진 않고요. 염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중화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용액이지. 산이라고 썼지만 수용액이잖아.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지? 수소이온이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염산이면 염산, 질산이면 질산, 황산이면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1인모를 음이온이 들어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염기성 수용액이라 그러면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냐, 수산화 칼륨이냐, 수산화 칼슘이냐, 수산화 바륨이냐, 수산화 마그네슘이냐에 따라서 양이온의 종류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양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럼 걔네들을 섞어준 거야. 섞어줬더니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뭐야? 물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그때 염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염은 결국 얘네 둘. 자, 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일종의 뭐다? 니네 염기에서 양이온은 무조건 뭐야? 금속이잖아. 얘는 비금속일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좀 공유결합이라 했으니까. 금속 비금속이니까 니네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어떤 이온결합 물질, 우리 앞에서 이온결합 배웠다만 이온결합 물질은 다 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만 뭔지 그게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이 염이라는 게 물에 녹는 염이 있고 안 녹는 염이 있단 말이야. 대체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대체로 물에 잘 녹는다라고 니네 배웠잖아. 일반적으로 물에 녹는 염이 있어. 그런데 물에 녹지 않는 염도 생겨요, 가끔. 그렇지.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앙금이라고 배운 거야, 앙금. 앙금이야, 앙금. 그러니까 니네 앙금도 이온결합 물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도 얘네들이 어떤 이온이냐에 따라서 물에 녹는 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녹는 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따 예시를 들어줄 거야. 그러면 그때 자 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그럼 염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지금 얘기했잖아. 뭐가 할 때? 산하고 염기 섞어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뭐야? 이것도 니네 앞에 산 배웠다. 니네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 넣으면 어떻게 됐었지? 수소기체 발생하잖아. 니네 금속이 반응성에서도 배운 거고, 맞지? 그래서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수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때 염도 같이 생긴다고요. 염. 예를 하나 들어서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으로 써줄게.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 알다시피 뭐야? 뽀글뽀글 수소기체 발생하지? 그리고 수소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수용액 속에는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염이 그냥 녹아있는 셈이라고요. 이렇게. 요게 염이라고.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그럼 그 염이야, 염. 알겠어? 산과 금속이 만나도 염이 생긴다. 세 번째는 니네 또 산의 성질 배울 때 그거 있었지. 탄산칼슘에다가 산을 부으면 뭐가 됐지? 이산화탄소 발생했잖아. 맞아? 탄산칼슘에다가 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때도 염도 같이 또 생기는 거야. 자, 이것도 화학 반응식 써줄게. 자,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을 예를 들어 떨어뜨렸어. 그러면 뭐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물 생기고요. 그러면서 CaCl2라는 염이 그 물에 녹아있다고요. 요게 염이야, 요게 염. 여기다 이제 계속 이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탄산칼슘, 꼭 이게 염산을 예를 들었지만 염산이 아니라 질산이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황산이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염과 염이 수용액이 만나서 또 다른 종류의 염이 생겨. 이게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생각하면 쉬워. 자, 질산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가 질산인 수용액에다가 염화 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을 섞고. 자, 봐봐. 질산은 이온결합 물질이야. 염화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이온결합 물질 수용액을 섞었더니 자, 이때 바로 AgCl이라는 염과 NaNO3라는 염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염과 염이 만났더니 또 다른 종류의 염과 염이 생기잖아. 다만 이때는 얘는 우리가 이른바 앙금이라고 하는 물에 녹지 않는 염인 거고 얘는 물에 녹는 염인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화반응이 아니더라도 염이라는 건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염은 그냥 이온결합 물질을 염이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니? 됐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봐. 그럼 어쨌든 주행이라는 물이야. 그럼 봐봐. 산하고 염기 섞을 때 누가 물을 만든다고요?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든다 그랬지?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어도 얘네 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중화반응에서 뭐라 불러? 알자이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때
얘네들.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물론 이제 염을 만드는 애지. 염을 만드는 애들은 걔네들 만약에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수가 변치 않거든.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 그러니까 염을 만드는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염산 수용액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렇게 섞어줄게. 원래 제대로 된 화학 반응식이면 여기에다가 가로하고 AQ라고 써줘야 돼. 수용액 상태라는 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걸 생략을 할게. 그러면 자, 써있는 건 이렇게 써있지만 봐봐. 여기에는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는 셈이라고요. 여기에는 OH-하고 Na 플러스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H 플러스 이렇게 하나 있으면 Cl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들어있단 말이야. 여기도 수산화 나트륨이면 여기 Na 플러스 하나 들어있으면 OH 마이너스 하나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섞어준 거야. 섞어주면 물 생긴다고. 그럼 생각해봐. 수용액이니까 어차피 나머지 다 물이잖아. 니네 물은 이온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얘네 만나서 물 됐을 거고 그럼 얘네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물에 녹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녹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요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이랑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 둘이 알짜 이온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이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지. 그 반응식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이렇게. 저 이온 형태로 진짜. 그렇지. 이 염이라고 하는 게 물에 녹는 염이면 이 그림과 같이 이온 형태로 들어있는 것 뿐이지. 다만 그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쓰는 것 뿐이지. 그럼 여기 이제 사실 얘도 원래 여기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요. 이렇게. 알겠어? 괜찮아. 여기 얘네가 들는데 니네 물 증발시키는 건 고체 상태 NaCl 남아있거든. 그럼 염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지. 단지 그게 물에 녹아만 있을 뿐이다 이거야. 그럼 앙금 생성될 때는? 앙금 생성될 때는 이온이 없어. 자, 예를 들자면 좋은 질문이야. 만약에 앙금이 생성되는 게 이거 다 썼지? 이거 다 지우고 얘기한다. 자, 앙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인데 물에 녹지 않는 염이 생성되는 경우 이때. 잘 봐. 황산 수용액하고요. 수산화 바륨이라는 염기 수용액을 서로 섞어줄게. 반응식 쓰면 이렇게 돼. 자, 그럼 당연히 이때도 물이 생기고요. 맞지? 그 다음에 황산 바륨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에 SO4 E-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H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황산 바륨이면은 수산화 바륨이면은 OH-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바륨이 이렇게. 그러면 섞었어. 그러면 얘 만나서 물 되고 얘 만나서 물 되니까 없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서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앙금이어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겠지. 그럼 아무튼 간에 이 경우에 또 물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황산과 뭐 수산화 바륨이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건 무조건 얘네 둘이 만나서 물 만드는 거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아주 영웅이가 좋은 점. 자, 만약에 앙금이 생겼잖아. 그럼 이때는 자, 여기 지금 수소이온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두 개씩 있겠지. 자, 이거 당연히 이 반응의 식에서 알짜 이온이지? 얘네 구경꾼이냐? 이때는 구경꾼이라 하면 안 돼. 왜냐면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앙금 생성 반응을 생각해보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앙금 만드는 이온들이 알짜 이온이었잖아. 이 반응에서는 얘도 알짜 이온이고 얘도 알짜 이온인 거야. 얘는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앙금 생성 반응의 알짜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반응식에서의 알짜 구경꾼 이온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이거 좀 특이한 내용이라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물에 녹는 염이 만들어진 거라면 얘네들이 구경꾼 이온이 돼야 되는 건데 앙금이 생긴 경우에는 얘네들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알짜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알짜 이온이고 얘도 알짜 이온이라고.
다만 얘는 얘네들은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인 거고 얘네들은 앙금 생성 반응의 알자 이온인 거라고.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중화 반응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을 쓰십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뭐야? 어떤 산과 어떤 염기이든지 간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인 거야. 그러면 그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처럼 나타낸 게 뭐야? 알자 이온 반응식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쓰시오 그러면 뭐 어떤 산 어떤 놈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조건 알자 이온은 얘네라 그랬잖아. 어떤 놈들을 섞어주든지 간에. 그럼 그걸 화학 반응식 형태로 쓴 거잖아.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화학 반응식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뭘 봐줘야 돼?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개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때는 개수가 다 111인 거지. 1. 그럼 니네가 배웠던 화학 반응식 생각해봐.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비는 뭘 의미했지?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또는 입자수의 비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물이 1이 생긴다 이거야. 반응하는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화 반응이라 했으니까 산과 염기가 섞으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무조건 그 혼합된 건 중성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반응을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이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랑 염기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달라도 얘는 1대1로 반응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자면 이거야. 해봐. 만약에 내가 여기 어떤 이제 산성 용액이 이렇게 수소 이온이 들어있고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어. 섞어주는데 뭐 부피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예를 들어 얘는 10개야. 예를 들어 여기에는 OH-7개가 들어있는 거야. 섞어.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1대 1로 반응하니까 이 경우에는 10개, 7개 들어있지만 1대1로 반응하는 거예요. 7개가 반응해야지. 그러면 그 결과 물은 몇 개가 생겨? 7개 생기죠. 맞지? 재욱이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넋이 나가 있어. 지금 조금 덥긴 하지? 자, 그러면 이때 섞었을 때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7개 생겼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얘는 남아있지 않지만 얘는 몇 개가 남아? 3개. 그럼 수소가 3개가 남아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화 반응도 일어났지만 수소 이온이 남아있으니까 그 혼합용액은 산성을 떼야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데 산성이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무조건 중성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0개가 들어있어. 그럼 당연히 1대1로 반응하니까 10개가 서로 반응해서 물이 10개가 생기겠지? 그리고 이때는 수소 이온이든 수산화 이온 남은 게 없지? 그럼 이때는 중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6개 들어있고 여기 10개 들어있는 애를 섞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뭐야? 몇 개 들어있지?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6개가 반응해서 이 경우엔 물이 6개가 생기겠지? 그 대신에 이때는 OH-가 혼합용액 속에 4개가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은 혼합용액이 뭐가 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애초에 몇 개씩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혼합용액의 액성이 꼭 중성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때 섞었을 때 중성이 되면 이때를 완전히 중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내가 요거까지만 적고 좀 잠깐 쉴게. 봐라. 만약에 내가 어떤 산과 염기 수용액을 섞어서 중성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가 어때? 같아서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 자, 그럼 여기다 적으면 이렇게 적어. 자, 중화점이다.
중화점일 때는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무조건 어떻다? 같다.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생성되는 물 분자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해봐. 만약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는데 중성이 아니라면 혼합 용액이 중성이 아닐 때는 그때 생성되는 물, 봐봐. 야, 얘랑 섞으면 산성 된다며. 그럼 그때 생성된 물 분자수 7개지. 수산화이온 7개야. 6개, 10개 들어있는 거 섞었어. 물 6개 생겼죠? 여기 6개지. 자,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혼합 용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다. 물 분자수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중에서 더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하고 같은 수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봐봐. 10개, 7개 섞었잖아. 물 7개. 6개, 10개 섞었으면 적게 들어있는 수만큼 물 분자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적게 들어있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거 나중에 다 문제 풀 때 필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혼합 용액이 중성이 아닐 때 얘기야. 중화점이 아닐 때 얘기입니다. 중화점이 아닐 때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볼게. 혼합 용액이 중성이 아니고 만약에 산성이라면, 혼합 용액이 산성이 됐어. 그럼 그때 그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혼합 전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랑 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산성이 된 거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럼 요거, 얘 갖고 예를 들어볼게. 봐. 야,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게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만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 여기는 수산화 이온수만 표시한 거잖아. 맞니? 그럼 봐라. 섞기 전에 수소 이온이 10개면은 만약에 염산이라면 Cl-도 몇 개였어야 돼? 10개가 들어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OH-가 7개. 그럼 만약에 이게 NaOH 수용액이면 NA도 7개였을 거야. 맞지? 2개 섞었어. 섞으면 어떻게 돼? 이거 사라지고 얘 3개 남지. 그러면은 아까 이거 썼다만 수소이온은 몇 개가 남는 거야? 3개가 남지. 근데 구경꾼은 어차피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Cl- 몇 개? 10개. Na 플러스가 7. 그러면 혼합 용액 속에 총 몇 개 들어있어? 20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섞기 전에 산성 용액이 몇 개 들어있어? 이 개수가 똑같다고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은 이걸 안 알려줘요. 내가 중성인지 산성인지 혹은 섞고 나서 산성이다라는 것만 알려줘. 그럼 그때 그 이온수는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염기성이 되면 똑같아. 그럼 염기성이 되면은 거기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혼합전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총 이온수랑 같으니까 그 절반이 수산화 이온이거나 뭐 수소 이온이거나 하겠지. 자, 여기 봐봐. 자, 얘네 둘이 섞으면 아까 염기성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아. 봐라. 산성 용액에 만약에 H가 6개였으면 염산이라면 Cl- 6개 들어있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게 수산화 나트륨이면 OH-가 10개였으면 섞기 전에 여기 Na 10개 들어있었을 거야. 섞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 사라질 거고 얘 4개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여기다 OH 수만 쓴 거잖아. OH가 4개 남았잖아.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얘네들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Cl-6개에 Na 플러스가 10개에서 총 몇 개 있어? 20개 들어있지? 그럼 얘가 염기성이니까 애초에 염기성분이 20개 들어있다고. 그럼 반띵에서 OH가 10개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마지막 하나만 더 적을게. 이게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걸 꼭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자, 내가 두 용액을 섞었더니 중화점이 된 거야. 중성이 된 겁니다. 봐. 얘 생각해봐. 야, 봐라. H가 마찬가지 10개고 Cl-가 10개였다고 하자. OH-가 10개고 NA가 10개였다고 하자. 섞었어. 없어지지. 맞아? 그럼 여기 혼합 용액 속에는 아무 이온도 없는 거냐? 얘네 두 개가 있는 거지. 표시 안 돼 있는. 그러면 여기 Cl-가 10개, NA가 10개일 거 아니야? 자, 이것도 문제 풀 때다. 중화점에서는 무조건 이온이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알겠니? 중화점에서는 무조건 구경꾼 이온 두 종류만 존재한다. 그것도 몇 대 몇으로? 1대1로. 자, 그런데 중화점이 아닐 때는 3개. 그렇지. 중화점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이온이 3종류 존재한다. 그럼 내가 나중에 프린트 주겠지만 그 문제 보면 그 이온의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거든? 그럼 두 종류가 보인다고 얘네 섞었더니 중화점인 거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면 되는 거야. 3종류가 보면 중화점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문제에 어떤 내용을 써먹어야 되는지는 너희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만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무지하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섞었을 때 중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화점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